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집 살까요, 말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부동산 분석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데이터로 지역을 분석하고 또 반등의 흐름까지 읽을 수 있는 서비스죠. 부동산 지인의 정민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또 모시게 됐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대표님께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대표님 지금 집을 살까요, 말까요? 근데 아마 이제 월급쟁이 분들이시라면 네. 한 월급 한 300~400만 원 정도의 또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이제 핵심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하면 그다지 권하고 싶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권하고 싶은 상황은 아닌데 대신에 이제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창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무주택 기간이 긴 분들을 위해서 청약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항상 하는 말인데 사실 정부에서 국민분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제일 돈이 되는 거는 청약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저출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좀 젊은 층들 그리고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청약의 기회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청약을 잘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다. 네. 그 다음으로 사실 월급 300, 400 정도를 받고 네.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아니면 이제 아직 미혼인 뭐 30대 분들이 서울에 집을 장만한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월급 300에서 대출 내고 그 대출 이자를 갚아가면서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아파트가 소위 말하면 이제 대장 아파트 비싸고 좋은 입지에 있는 뭐 압구정 현대를 산다든지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뭐 서울이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뭐 송파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이제 뭐 한 300~400 되고 뭐 이렇게 한 30대, 40대 분들이 접근하는 데는 아직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지금 가고 있는 이 시장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쪽이 어느 정도 강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잘 보신 다음에 이게 밑에까지 가격 상승이 전이가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시점이면 이제 조금 접근을 해봐도 되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가능하면 정부에서 내주는 어떤 정책들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순응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요즘에 사실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뭐 부양인가요?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을 부양하겠다는 정책은 아니에요. 우리가 연초에 이제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정부에서 이제 많은 그 지원책들을 냈어요. 세금 관련해서도 많이 풀어줬고, 뭐 규제 지역들도 다 풀어줬고, 그런데 가격을 부양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이냐, 그러지는 않고, 그 이전에 너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떨어지는 거를 막아보겠다라는 정책이에요. 그게 이전 정권도 그렇고 그 이전 정권도 그렇고 모든 정권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폭등시키거나 폭락시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선 안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원하는데 사실 이제 그 시장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가다 보니까 그 너무 많이 폭등하고 있을 때는 그걸 누르기 위해서 정책이 좀 과다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과하게 부양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많이 띄우겠다라는 방향이 아니고 떨어지는 거를 막아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가격을 이제 띄우는 형태로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주택 가격을 이전처럼 상승시키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일반인들 또 국민들 또 집이 없는 또 무주택자분들께서는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이 흐름을 좀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시설에는 집을 사라고 이제 권유를 할 때도 있어.
있었고 어떤 때는 좀 사지 마라라고 할 때도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정부의 정책대로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좋은 타이밍을 조금 노려보는 게 나은 걸까요? 정부가 왜 그런 정책을 펼치는지를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 정권에서는 이제 이걸 집 사지 마라 라고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규제를 많이 한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너무 가고 있으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였고, 그러면 생각할 때 정부에서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러면 이제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잘 활용해서 오히려 이제 그 정부가 규제하는 것들을 이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네. 지금 정부에서는 집을 사라고 이제 신호를 주고 있지는 네, 않잖아요. 네, 그렇죠. 집을 사라고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누르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게 방향이 아직 안 정해져 있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사실 좀 방향이 드러날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집을 사라고 한다라고 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네. 왜 사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좋은 거죠. 예전에 한 10년 전에 집을 사라고 이제 거의 신호를 팍팍 줬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왜 집을 사라고 하는 거지? 이게 시장이 나빠졌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제 미는 방향으로 나오겠네? 네. 그럼 이제 사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출 완화 정책, 뭐 네. 이런 정책들도 집을 사라는 그런 신호로 네, 봐도 그런 되겠죠. 신호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대출 완화가 원칙적으로는 집을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형태인데 그게 나온 원인이 뭘까요? 그게 나온 원인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 이 떨어지는 걸 막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제 사실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건설사들이 데미지를 입고 그렇죠. 그 데미지가 금융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금융에도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때 왜 이 정책을 꺼냈을까? 그렇죠. 그렇죠. 왜 이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를 아마 사실 근데 저희 일반인들은 그걸 좀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네. 좀 귀를 기울여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아니요, 네. 사는 거는 네. 이제 가장 명확한 타이밍을 말씀드리자면 네. 정부에서 신호를 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국토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 자료 보면 네. 취득세를 완화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정책 제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네. 있어요. 취득세를 완화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고 이제 뭐 양도소득세 부분을 좀 완화를 해주겠다.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집을 하나를 팔아서 그냥 세금이 한 절반 이상 나가요. 네. 안 팔고 못 싶겠죠. 팔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부분을 좀 완화를 해주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미분양들이 이제 좀 나왔을 때 네.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도 감면해 주지만 양도소득세 안 내도 돼요 수준까지 가면 그럼 사셔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취득세 감면해주고 네. 양도소득세도 안 내게 해준다. 그럼 이미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상당히 큰 이익을 얻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전마진을 이제 얻어서 가는 거니까 네. 그런 시기에 물건을 이제 골라가지고 매입을 진행하시는 거가 안전하겠죠. 제일 안전한 시기.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그 세금을 완화해줘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택을 사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던 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때. 아, 그때 당시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 1가구 1주택자의 집을 사면 네.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주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이제 뭐 샀을 때 또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투자하시던 분들이 네. 집도 안 보고 계약금 쏘고 사고 뭐 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도 이제 있던 일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렵고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 입장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거예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집을 많이 지어서 이제 잘 팔려야 되니까 그걸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거고 그게 이제 보통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늦게 나타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누적이 돼서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들이 누적이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호들을 기다려서 주택을 구입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처음 나왔던 그런 정부의 태도가 아니고 어쨌든 네. 어떤 큰 사이클로 반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근 몇 년간은 조금 분위기가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사실 방향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시장 자체의 어떤 패턴으로 보면 네. 앞으로 한 몇 년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내적인 요인들은 그런데 외적인 요인이 지금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그냥 독립 경제라서 미국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금리도 이제 따로 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네. 사실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주택 시장에 큰 데미지를 줬던 사건들 크게 이제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IMF가 될 거고 네. 이전에 이제 금융위기가 될 네. 거예요. 그 전에 전부 다 이제 주택 가격이 잘 가고 있다가 네. 밖에서 날라온 돌을 맞고 갑자기 이제 다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외부적인 큰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외부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정책을 입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요즘에 좀 뉴스를 보면요, 대표님, 거래량은 여전히 좀 줄어들고 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럼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이 많이 안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울의 거래량 차트예요. 뭐 많을 때는 지금 보시면 뭐 한 15,000건 정도 이렇게 됐고 지금 작년에 이제 적을 때는 뭐 1,000건 아래로 예, 몇백 건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제 거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단순하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기 몇백 건에서 뭐 한 3,000건 뭐 이렇게 올라왔으면 저것만 보면 5배, 6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래가 많이 늘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몇 달 전에 그 신문기사나 뭐 불과 얼마 전까지의 신문기사를 보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이 평균 거래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거래량이 10년 동안 1월에는 뭐 몇 건이 거래가 됐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평균치를 내는 거죠. 그 달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같이 합해서. 그러면 최근에 이제 3,000 몇백 건까지 올라왔지만 네. 실제로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거래량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래량이 늘었다, 뭐 줄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전에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회복됐던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 몇십 건 뭐 이 정도 가지고 네. 거래량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네. 대신에 이제 명확한 거는 그거죠. 추세가 저게 지금 좀 빠르게 회복을 하던 추세가 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회복세가 주춤하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을 한번 보시면 재밌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네. 다른 것들은 빼고 매물이 가장 많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매물이 가장 많은 시기요? 전세 계약 시점일까요? 아니죠. 아니면 입학? 거래가 많이 될 때가 매물이 많은 거예요. 아, 저게 지금 보시는 게 아파트 거래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뭐 단독 주택이라든지 토지 이런 건 다 빼고 아파트의 거래량만 놓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상식적으로 거래가 막 몇만 건씩 이루어져요. 매물이 몇 개 나와 있어야 되겠어. 몇만 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많아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거래가 많을 때 매물이 많다.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거래가 별로 없는데 매물이 좀 많은 상황인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요 기간에 매물의 이제 양이 요 밑에 두 번째 거가 매물 건수거든요. 네. 매물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이 빨간색이 뭐냐면 전세 매물이 네. 사실은 이 시기에서부터 집을 사람들이 팔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물이 늘어났는데 네, 맞죠. 네.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죠. 예, 근데 돈은 필요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전세라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저거 이후로 전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한번 급한 불이 꺼진 거잖아요. 네. 급한 불이 꺼졌으니까 매물이 살짝 줄었어요. 이 시기에. 매물이 살짝 줄었는데 다시 매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매물이 올라가는 거가 거래가 몇 개씩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몇 개 거래된 것들이 사실 급매가 거래가 된 거잖아요. 네. 싸게 거래가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팔아볼까 하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는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매물이 좀 많이 들어왔었고 지금 이제 그 매물도 조금 조정을 받아서 조금 빠지기는 했어요. 뭐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질런지 아니면 이제 저기에서 매물이 조금 빠질런지는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야, 이렇게 전세와 매매의 건수를 보면서 이 그래프를 분석하니까 왜 매매 물량이 많았다가 또 줄어들었는지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네네. 뭔지를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요 카테고리만큼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자. 좀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네. 몇 개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접 차트에서 하나씩 놓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부동산 지인을 활용해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4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시장 강도. 시장 강도.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어떤 시장을 분석하는 지표들 중에 하나예요. 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이 거래량. 거래량. 네. 그 다음이 수요 입주, 마지막이 미분양. 요 4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그 지역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가 밖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관심 가지기 시작한 게 거의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전에도 이제 있긴 했지만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보면 시장 강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게 0 밑에 있는 상황이면 아 그냥 시장이 상황이 안 좋구나. 가격이 떨어지고 있구나. 여기 고점에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시장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죠. 네.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이제 올라가고 있으면 아 시장이 조금 회복하고 있구나. 상승장으로 가고 있구나. 네. 라고 살짝 그렇게 봐도 되는 이제 걸까요? 상승장까지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더 갖춰져야 돼요. 시장 강도만 놓고 보면 아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하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 보기 편하게 나머지를 한번 다 지워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 오렌지색은 뭐냐면 전세 시장 강도예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가면 전세가 빠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올라가고 있으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놓고 볼까요? 네. 자, 요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으면 아, 시장에 지금 뭐 상승 힘이 좀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으면 아, 시장이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가 이제 거래량이에요. 오, 대표님 혹시 시장 강도 같은 경우는 뭔가 이 기반이 거래량에서 분석된 수치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요. 가격에서 나온 거예요. 가격에서. 네. 우리가 저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좀 웃긴 이야기인데 네. 데이터를 넣고 AI로 돌려서 잘 분석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예측까지. 네,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해보고 이제 알았어요. 이게 예측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서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부동산보다 훨씬 데이터가 많은 주식시장에서도 1분 뒤, 5분 뒤를 예상을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훨씬 데이터가 적은 부동산 시장에서 몇 년 뒤를 예상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걸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사실 집을 살 때 가장 좋은 상황이 어떨 때일까? 집을 살 때 가장 좋은 상황은 상승장이 시작되는 초입에 매입을 하는 거. 그럼 상승장이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네. 그 상승장의 조건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봤어요. 그게 저 4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강도가 이제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요. 평균 거래량의 2배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이전에 미분양이 있었는데 미분양이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개씩 만들어가지고 네.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본 거예요. 차트에서. 그러니까 아, 시장 강도가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거래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거기에 더해서 미분양도 미분양까지도. 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여기가 되겠죠. 앞에 이제 지금 보시면 시장 강도가 이제 상승하는 거는 보셨고 네.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폭증한 것도 보셨어요.
입주 물량이 저기 빨간색 선이 그 지역에서 필요할 걸로 예정된 어떤 수요예요. 수요라고 수요량. 보시면 되고 네. 예. 실제로 공급되는 거가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분양이거든요. 네.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었네요. 미분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거래도 잘 되고. 그러면 지금 저기 위에 시장 강도 제일 위에 오렌지 선이 네. 청록색 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네. 청록색 선은 매매 시장 강도고 네. 오렌지색은 전세 시장 강도예요. 전세가 위에 있다는 말은 매매 가격 상승보다 전세 가격 상승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전세도 잘 올라주고 거래도 잘 되는데 공급은 부족하고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사도 되는 거예요. 모든 신호가 다. 그렇죠. 네. 모든 신호가 다 맞으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저 시기를 서울의 상승장이 열린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 시기가 지금 2015년 3월이네요. 네네네.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흐름을 읽으시는군요. 그래서 아까 주요 지표 가운데 시장 강도, 거래량, 그리고 수요 입주, 네. 미분양까지 4개의 지표들을 좀 체크를 해서 네. 좀 핵심적으로 네네.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